제가 이제 항상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 강조해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서는 거의 뭐 한 50% 이상이 예비 창업자, 즉 한 번도 호텔을 이제 운영하신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이 이제 구독하시고 애독해 주시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강조해 드린 것 중에 하나가 겸업은 절대 하지 마시라. 대원칙이다. 예외적으로 겸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한 1년 정도 호텔을 보유하고 나서 2년 차부터 겸업을 하셔라. 제가 이렇게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이 건물을 취득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물건은 폐기처. 현재 운영하고 있어. 그렇지만 제 기준으로는 한참 미달이에요. 왜 그럴까요? 전부 다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중심 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 유통 상업지역. 왜?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호텔은 이렇게 밀도가 좀 높아야 돼요. 그런 지역에 입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별도 5개. 자, 이런 것도 호텔을 취득하기 전에 사전에 반드시 분석을 마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충남에 입지한 리모델링이 필요한 호텔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릴 예정인데요. 제가 이제 항상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 강조해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서는 거의 뭐 한 50% 이상이 예비 창업자, 즉 한 번도 호텔을 이제 운영하신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이 이제 구독하시고 애독해 주시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강조해 드린 것 중에 하나가 겸업은 절대 하지 마시라. 대원칙이다. 예외적으로 겸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한 1년 정도 호텔을 보유하고 나서 2년 차부터 겸업을 하셔라. 제가 이렇게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호텔을 한 번도 운영하지 않은 우리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말이죠. 호텔을 처음에 취득하시게 되면 제거해야 될 리스크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해야 될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을 투자를 할 수 있어야 제가 여러분께 방문해서 솔루션도 제공해드리고 운영 노하우도 제가 말씀해 드릴 수 있고 그거를 이행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이행을 해야 되는데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행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이거를 이행을 해야만이 평균 수익률도 누릴 수 있고 초과 수익률까지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반드시 높은 수익률을 누리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필요 요건이다. 제가 이렇게 강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물건 같은 경우는 제가 아주 탐나는 물건입니다. 호텔 황제. 네가 살 수 있는 호텔이냐? 그러면 저는 이 지역에 이러한 호텔을 저는 살 겁니다. 그런데 그럼 네가 사지. 호텔 황제 네가 사지. 왜 브리핑 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 제가 여러분께 강조해 드리지 않습니까? 겸업은 삼가하시라. 절대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했던 사람인데 여러분께 제가 이율 배반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호텔을 취득할 예정입니다만 제가 이제 호텔을 취득하게 된다면 그때에는 이제 호텔 중개는 제가 은퇴를 하고요. 은퇴를 하고 이제 솔루션 정도 이제 인테리어 정도만 여러분께 제가 이제 팁을 드리고 정보를 드리고 같이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거고요. 호텔 중개 같은 경우는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건 분석을 하고 그 중에 가장 엑기스 같은 물건만 뽑아서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서서 우리 PD님과 같이 이제 여러분께 유튜브 이제 사전에 이제 촬영도 하고 있는데요. 이 물건 하나 뽑는 데가 몇십 개 중에 하나씩 뽑는 겁니다. 몇십 개씩 중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이 호텔 중개 같은 경우가 유튜브 촬영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업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가끔 이제 방송국도 가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텔 물건의 임장도 많이 살펴봐야 되고 저희 고객님들 이제 상담으로 오시면 미팅도 많이 주선을 하고 실제로 한번 상담을 하면은 이제 1시간 반에서 2시간 반 사이 이 정도의 미팅을 아주 길게 시간을 잡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많이 미팅을 못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많이 잡으면 한두 개밖에 미팅을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고객님들께서 이제 저를 미팅하기 위해서 뭐 일주일씩 기다려다가 2주일씩 기다리다가 오시는 분도 꽤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항상 이율 배반 쪽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제가 호텔을 취득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닙니다. 제가 아직 은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본 물건도 제가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물건, 호텔 황제인 제가 사고 싶은 물건이다라고 제가 강조해 드리면서 본 물건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눈 크게 뜨시고 본 물건에 대해서 브리핑도 받아보시고 중요한 내용은 체크도 하셔서 메모해 놓으셨다가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말이죠. 개인적으로 1대1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도 같이 설명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충남에 입지한 리모델링이 필요한 호텔입니다. 물건 번호는 120-6495번이고요. 사용 승인일 2004년 12월 28일입니다. 자, 지하 1층부터 6층까지 이루어졌고요. 대지 면적 390제곱미터, 평수는 118평이고요. 연면적 1613제곱미터, 평수는 488평입니다. 매가 현재 26억에 진행하고 있는 호텔이고요. 소유자께서는 직영 중으로 운영하고 있는 호텔이죠. 현재 용자가 14억인데 33억으로 좀 잘못 기재되어 있네요. 네, 죄송합니다. 현재 용자는 14억이 있고요. 최대 용자 리모델링 조건부로 매가만큼 26억 가능합니다. 실인수가가 리모델링 비용이죠. 자기 자본 15억이 필요한 호텔이겠고요. 현재 월 매출은 4,500만 원입니다. 객실수 44개, 주차 12대, 일반 상업지역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3.3제곱미터당 149만 9천 원이고요. 한 평으로 환산하시면 한 평당 거의 500만 원 되네요. 한 평당 공시지가가 495만 5천 372원에 해당되는 충남에 입지한 호텔 황제가 탐나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호텔 매매 물건 현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 기본적인 사항을 가지고 지금 요건을 제가 한 15개 정도 되나요? 이 정도 이렇게 제가 브리핑을 해놨는데 하나하나씩 여러분께 좀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호텔을 여러분께서 기준을 딱 가지시고 다른 물건을 좀 브리핑을 받아보신다든지 다른 중개인에게 브리핑을 받아보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준점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표준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표준보다도 조금 더 좋은 조건이다. 더 좋은 물건이구나. 기준점보다 표준보다 조금 조건이 안 좋아. 그러면 어떻다? 이거는 호텔 황제가 이야기한 것보다 좋은 물건이 아니구나. 이렇게 조금 상대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스스로 좀 다져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용 면수부터 한번 볼까요? 사용 승인일이 2004년이에요. 자, 호텔은 말이죠. 다른 부동산하고는 좀 다릅니다. 호텔이 전국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3만 5천 개 정도? 호텔 황제가 중개할 수 있는 중개 대상물 중에 호텔이나 모텔은 한 3만 5천 개. 거기에서 추리고 하면은 한 15,00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급량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2004년도에 내용 연수가 승인을 받은 호텔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 약 한 22년 정도 된 거죠. 그러면 내용 연수가 오래된 게 아닙니다. 호텔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내용 연수도 아주 좋은 내용 연수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2025년도에 사용 승인을 받은 겁니다. 벌써 11년이나 됐어요. 그 호텔이. 아이고, 그 호텔 무너질지도 모르겠네요. 그 호텔 못 사겠습니다. 다른 호텔 한번 브리핑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응답하시는 우리 이제 예비 창업자 여러분도 계시는데 호텔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이죠. 그래서 내용 연수가 한 2004년도면은 내용 연수는 아주 좋은 호텔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내용 연수가 만약에 최근이다.
2024년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용연수가 2년밖에 안 됐으면 건물에 대한 감가가 적게 발생되겠죠. 감가가 적게 발생된다는 거는 건물의 가격이 높다는 겁니다. 가치가 상승하니까. 그러면 매가에 플러스 요인이 된다는 거죠. 매가에 플러스 요인. 자, 부동산이라는 건 말이죠. 자, 호텔은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자, 토지와 이게 건물로 건물.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본 호텔을 취득하시면 기본적으로 토지 등기, 건물 등기, 건물을 2개를 갖는 거예요. 등기 자체를. 만약에 이게 필지가, 토지가 2필지다. 2필지인데 합필이 안 돼 있어요. 합필 등기가. 그러면 여러분께서 등기를 토지 등기 2개, 건물 등기 하나 이렇게 보유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26억이다. 그러면 토지 가격 플러스 건물 가격이 26억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건물이 오래됐으면은 건물 가격은 낮게 비중을 차지하겠고 토지 가격이 높게 차지해서 26억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지금 건물 이야기하고 있죠. 자, 건물이 2004년도에 지어졌다. 그러면 리모델링하기 아주 좋은 내용 연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본 호텔이 이게 1988년도에 지어졌어. 1988년도.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죠? 88 올림픽이 있었죠? 1988년도에 사용 승인을 받았다 하면 가정해 볼게요. 88년도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88 올림픽을 많이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고3 때, 하필이면 고3 때 잠실 주 경기장에서 올림픽이 열렸거든요. 그해 여름에.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많이 즐기지를 못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88년도에 본 호텔이 지어진 건물이다. 여러분께 제가 이 건물을 취득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물건은 그냥 폐기처. 현재 운영하고 있어. 그렇지만 제 기준으로는 한참 미달이야. 왜 그럴까요? 자, 88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면은요. 제가 물리적인 상황을 꼭 확인해 보라고 그랬죠. 배관, 누수. 이게 엄청난 리스크입니다. 배관, 누수. 엄청난 리스크예요. 리모델링 마감을 아무리 잘해도 이 배관, 누수, 균열 이런 거 있죠. 균열. 자, 보일러는 이 몸통은 보일러 몸체는 교체하는 거는 뭐 일도 아니에요. 근데 보일러와 연관된 이 배관이 문제인 거죠. 배관. 그죠? 네. 그래서 88년도에 사용 승인을 받은 이런 호텔이나 모텔은 제가 여러분께 거의 중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거는 물리적인 이런 리스크는요, 치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정도의 내용 연수는 아주 좋은 내용 연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이루어졌죠. 지상 6층까지. 자, 이 6층이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도 경기도, 인천 이런 데 보면은요. 지금 2026년인데 2024년도 한번 비교해 보시죠. 2026년인데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했을 때 6층 이상 허가가 나는 건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도 6층 건물이 대부분이에요. 5층도 되게 많습니다. 그만큼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공법상 규제가 좀 심합니다. 내 땅에 내가 건물 지어도 법대로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10층짜리 짓고 싶어서 10층짜리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거기에 맞게끔 지을 수밖에 없어요. 2024년도에 충남에 있는 도시인데 6층까지 지었다. 그러면 용적률이 그때 당시 배정을 많이 받은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통상 한 5층입니다. 5층. 근데 본 건물은 6층이다. 이게 하나 포인트예요. 1계층이 더 높잖아요. 1계층. 1계층이 더 높으니까 객실수가 47개가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한 계층에 우리가 제가 여러분께 늘 강조해 드리지만 임장이 중요한 게 아니다. 현장에 가서 호텔을 몇십 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10% 쭉 펼쳐서 보는 것보다는 한두 개를 보더라도 그 물건에 대해서 깊이 있게 볼 줄을 알아야 돼요.
내용연수 대충 몇 년도, 층수 대충 그러게 이렇게 판단해서는 여러분께서 좋은 호텔을 취득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 본 호텔이 자 층수가 이렇게 있죠? 층수가 이렇게 있어요. 6층이라는 개념을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서 쉽게 한번 이해하게 해드릴게요. 1, 2, 3, 4, 5, 6,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이죠? 그러면 1층에는 보통 호텔이, 프론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이죠. 주차장. 자, 그러면 2층부터 6층까지가 객실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객실이라는 겁니다. 객실층이죠? 객실층. 자, 객실이 몇 개다? 총 42개다. 42개. 만약에 6층에 여기가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없다고. 한 객실에 42개니까 6, 7에 40이네. 5개 층이죠. 만약에 한 층에 객실이 5개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8개? 5, 8에 40, 8개네요. 한 층당 8개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네, 8개. 그러면 6층이 있으니까 42개가 되는 거예요. 6층이 없다고 하면은, 6층이 없다고 하면 객실이 몇 개입니까? 8개에, 8개가 아니네요. 5, 8에 40. 자, 4개 층이죠? 하나, 둘, 셋, 4개 층이죠? 4개 층에, 한 층에 객실이 8개니까 32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32개. 그죠? 아니면 34개. 그죠? 네. 한 개 층이 더 있음으로써 객실이 42개가 된다는 겁니다. 42개.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거. 자, 호텔 황제는 10년 전에 브리핑 드린 거, 제가 최초 유튜브를 한 게 한 7, 8년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유튜브에 제가 강조했던 내용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한번 오래된 순으로 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과는 똑같습니다. 자, 호텔의 객실은 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예요. 객실 수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왜 너 지금 호텔 황제가 객실 수를 강조하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은 맞아요. 원칙에 배제되진 않습니다. 32개가 됐든 34개가 됐든 중요하지 않아요. 42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우리가 리모델링이 필요한 호텔이라고 말씀드렸죠. 리모델링이 필요한 호텔 같은 경우는 객실 수가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칠 수 있어요. A라는 갑이라는 사람이 본 호텔을 취득했습니다. 근데 경험이 전혀 없어요. 준비도 안 돼 있어요. 호텔 황제의 유튜브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갑이라는 사람은 32개가 됐든 44개가 됐든 34개가 됐든 간에 매출은 똑같을 겁니다. 그 시너지 효과를 우리가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살릴 수 있죠. 저는 살릴 수 있습니다. 객실이 8개 정도 많은 호텔을 리모델링 함으로써 플러스 알파만큼 시너지를 내가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4개가 중요한 거다. 나중에 여러분께서 처분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분할 때. 그러면 매수인, 호텔을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의 입장을 봐야 되겠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32개짜리 객실을 산다? 34개짜리 객실을 산다. 42개짜리 객실을 산다. 느낌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느낌뿐만이 아니라 실제 부동산이에요. 동산이 아니야. 부동산이야. 같은 건물인데 객실이 한 8개가 많은 거예요. 욕구가 충만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팔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층하고 5층하고 이 차이 하나로 제가 한 10분 넘게 강의 드린 거예요. 자, 6층이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 자, 대지 면적 118평이다. 대지 면적 좀 아쉽다. 대지가 한 200평 되면 좋았죠. 그죠? 지방이니까. 우리가 지방에 가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높은 수익률을 보기 위해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지방을 내려가는 거예요. 오히려 실제 수익률이 더 높거든요, 지방이. 그런데 또 지방을 내려가는 목적이 대지가 좀 넓어요. 왜? 상대적으로 땅값이 좀 싸니까. 그런데 본 호텔은 조금 아쉽다. 대지가 한 160평 정도 됐으면 참 좋았는데, 그죠?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요. 그러면 대지가 한 40평 정도 늘어나면 매가가 더 늘어나겠죠. 한 30억대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대지가, 조금, 평수가 적은 만큼 매가가 20억대 중반 정도 이렇게 형성되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면적 488평입니다. 연면적 488평. 객실이 42개인데 488평. 적당한 수준이다.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고 딱 그만한 평수다. 보시는 거예요. 리모델링 요건에 부합한다. 우리가 수익을 누리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융자는 별 의미가 없죠. 최대 융자, 매가만큼 제2금융 기준으로 대출 가능하다. 실인수가 15억. 자, 객실수 42개를 전체 리모델링을 합니다. 골조 리모델링 한다고 그러죠. 건물의 주요 구조부만 남겨놓고, 우리 속된 말로 그러죠. 뼈대만 남겨놓고 다 했어. 그러죠. 뼈대만 남겨놓고 다 했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호텔 황제의 유튜브를 애독하시는 우리 AB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조금 고급적인 용어도 쓸 줄 아셔야 돼요. 그렇죠? 네. 리모델링 어떻게 했습니까?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전체 리모델링을 다 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네. 주요 구조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공법 시간이 아니니까 그런 이야기는 조금, 패스하고요. 이런 말씀 한번 드릴게요. 자, 주요 구조부를 우리가 해체하고 리모델링 할 때는 예를 들면 객실수를 우리가 더 만든다든지 더 줄인다든지 또는 증축 있죠. 이런 게 주요 구조부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시군구에 허가를 받고 나서 진행을 해야지 그냥 했다가 하는 게 불법행위입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허가는 안 받아도 되는 거고, 리모델링 비용은 15억이 이렇게 투자가 된다.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은 잠시 후에 보고요. 자, 주차. 땅이 118평이죠. 그래서 해당 건물에는 주차가 12대 정도 가능해요. 객실수가 42개이기 때문에 12대로서 주차가 커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커버가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대지가 한 160평 정도 됐으면 좋았다. 대신 그런 매가가 올라갈 거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12대 갖고는 불편하죠. 엄청 불편하죠. 그래서 주차장 같은 경우는 임차 옆에 땅을 빌려서 우리가 주차장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렇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1년에 얼마 이렇게 이제 선세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급을 하죠. 그래서 토지 임대차 계약서를 딱 작성하고 또 제가 작성해주죠. 네, 그렇게 해서 주차장 사용료를 우리가 차임으로 우리가 주면서 주차장을 확보하면은 이거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가가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연결되는 거죠. 자, 매가가 낮은 거는 주차장이 땅이 약간 부족해서 그런다. 그거는 땅을 빌려서 사용하면 된다. 그러면 주차장이 땅이 넓었으면은 가격을 더 줘야 된다. 덜 주는 만큼 내가 이자를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자를.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용도 지역. 일반 상업 지역. 용도 지역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해 드렸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호텔 기준입니다. 자, 호텔을 기준으로 상업 지역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상업 호텔이 허가가 나죠. 허가가. 여러분께서 이제 땅을 샀어. 그 땅에 호텔을 이제 지으려고 그래. 사전에 다 알아보셨겠죠. 그럼 호텔을 지을 수 있는 땅이냐, 불가한 땅이냐, 이런 거는 어디에서 결정되는 겁니까? 시군구의 조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해당 시군구에 찾아가셔서 도시계획과 같은 데가 있습니다. 도시과라든지 여기 가보면 지자체마다 좀 달라요, 명칭이. 거기에 가서 이 땅에 호텔을 지을 수 있나 물어보셔야 돼요. 건축설계사무소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 땅을 사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업지역은 호텔을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 다음에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자,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 호텔을 지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자, 주거지역에서는 호텔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이런 주거지역에 호텔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칙은 지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서울인 경우 큰 대로변에 끼어 있어요. 땅이. 그리고 땅이 대로변의 넓게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접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일반 호텔은 허가가 안 나고요. 관광 호텔인 경우 허가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의 예외겠죠. 그래서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서울을 제외한 데에는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1980년대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자연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 자, 자연 녹지지역도 도시지역이죠. 자, 도시지역. 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셔야 돼요. 상업지역은요,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호텔을 찾을 수 있는 고객이 많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자연 녹지 지역은 인구 밀도가 낮아요. 인구 밀도가 낮기 때문에 인근에 호텔을 올 수 있는 수요층이 그렇게 두껍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연 녹지 지역에는 호텔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가보면은 자연 녹지 지역에 호텔이 있다. 이런 데에는 단독 상권이라든지 분산된 상권이 좀 있죠. 띄엄띄엄 호텔이 있으니까. 왜? 호텔 갈 사람이 별로 없어. 그죠? 네. 그래서 상대성 이론에 이게 부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 자, 관리지역 중에 계획관리지역이죠. 자, 계획관리지역은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이렇게 바닷가 있죠. 바닷가에 있는 호텔. 그게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자, 바닷가 어때요? 자, 여름에 여러분 바닷가 다녀오셨나요?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편차가 심하죠. 수요가 있을 때는 있고 없을 때는 없어요. 역시나 인구 밀도가 높은 데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에도 호텔이 입지하고 있다. 전국에 바닷가 있죠? 네. 그런데 보시면은 거기가 다 계획관리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업지역도 있습니다. 바닷가인데, 그쪽 라인이 상업지역이에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바닷가, 해수욕장에 있는 호텔은 계획관리 지역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이제 공단이 있어요. 공단이 있는데, 거기 호텔이 좀 있어. 준공업지역. 자, 준공업지역에도 호텔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도 인구 밀도가 높지 않겠죠. 자, 연인들이 말이죠. 식사를 하고 대시를 가려고 호텔을 검색하는데 준공업지역 같은 데 가서 대시를 방 잡을 일이 있습니까? 저기 가서 생일 파티로 숙박을 예약할 일이 있겠냐 이거예요. 공기도 안 좋은데 굳이 거기까지. 네? 우리 행동 반경에서 저희 가려면 1시간 걸려야 돼. 그 안에도 호텔이 좋은 게 많아. 굳이 저기까지 가겠냐 이거예요. 그럼 누가 가냐? 출장 비즈니스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출장 비즈니스 손님들이 인근의 공단의 일을 보기 위해서 가깝거든. 가까워. 그래서 여기를 이제 선택을 하는 거지. 호텔을. 장단점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자,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호텔을 취득하실 때 제가 용도 지역을 꼭 여러분께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거의 다 일반 상업지역이나 중심 상업지역이 많았죠.
뭐 100개를 브리핑하면은 100개 브리핑 중에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자연 녹지 지역, 계획 관리 지역은 공업 지역 이런 하나하나 있을까 말까 합니다. 전부 다 상업 지역이에요. 상업 지역. 일반 상업 지역, 중심 상업 지역, 근린 상업 지역, 유통 상업 지역. 왜?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호텔은 이렇게 밀도가 좀 높아야 돼요. 그런 지역에 입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우리나라의 전 토지라고 한번 국토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전 국토. 전 국토면은 어느 땅이든지 말이죠. 자, 용도 지역이 다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 다 이름이 다 있죠. 사람마다 다 이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개개인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전 국토도 어느 땅이든지 용도 지역이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뭐 상업지역, 주거지역, 뭐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공업지역 다 이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 중에 전 국토 중에 그럼 상업지역이 얼마나 되겠느냐? 상업지역이 얼마나 되겠느냐? 상업지역은요, 산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산. 자, 임야까지 다 포함하면서 상업지역은요, 이만큼밖에 없습니다. 이만큼도 안 됩니다. 상업지역이. 10분의 1도 안 돼요. 조금밖에 없습니다. 상업지역은. 엄청 조금 있어요. 저희는 호텔이다 보니까 용도 지역이 다 상업지역이 나와서 그렇지 전 국토를 놓고 봤을 때 상업지역은요, 이 반의 반밖에 안 돼요. 여러분께서 보기 좋으라고 제가 좀 많이 색깔을 칠해 놓은 거지 아주 극소수의 땅만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지정해 놓은 겁니다. 그쵸? 예, 그래서 호텔을 취득하실 때, 자, 결론. 취득하실 때 상업지역을 꼭 보셔라. 상업지역을 이렇게 보시는 거고. 자, 공시지가 한번 볼까요? 공시지가. 여기 지방입니다. 공시지가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 평으로 한번 볼게요. 공시지가가 한 평당 한 45,000원 빠지는 5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많은 엄청난 물건을 다 열람을 해보지 않습니까? 공부를 열람을 해보면은 지방에 있는 땅 중에 광역시를 제외한 땅 중에 공시지가가 한 평당 500만 원이 넘는 땅이 많을까요? 500만 원 이하 미만인 땅이 많을까요? 이것도 상업지역하고 용도지역도 연관성이 있죠. 그죠? 네. 자, 우리나라 전 국토를 대상으로 여기도 임야가 있다고 그랬어요. 산 같은 거 한 평당 얼마입니까? 뭐 몇만 원 안 하는 그런 땅도 많아요. 한 평에 500만 원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용도 지역보다도 땅값이 비싼 거예요. 그러면 호텔은 거의 상업지역의 대부분 입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호텔만 놓고 기준으로 봤을 때 광역시를 제외하고 대도시, 인구가 50만 이상인 대도시를 제외한 나머지의 상업지역에 공시지가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땅이 많을까요? 500만 원 이하인 땅이 많을까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제 공부를 많이 열람해 보니까 답이 딱 나오죠. 평당 공시지가가 500이면은요, 결코 땅값이 싼 지역이 절대 아닙니다. 통상 한 300만 원, 200만 원대가 되게 많아요. 통상적으로 보시면. 근데 5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럼 한 평당 공시지가가 높은 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다? 지방 중에서도 땅의 가치가 있는 그러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을 가지고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한 줄씩 한 줄씩 분석해 주는 거는 오늘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한 2년도 넘은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이번 기회에 하나씩 가지고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잠시 후에 말이죠.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별표 5개짜리 또 팁을 하나 드리고 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한 거는 메모하시고요. 자, 본 물건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사항을 마쳤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기본적인 사항을 마쳤고요. 자, 본 물건은 어떤 물건이다? 네,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리모델링 필요 물건.
네, 바로 15억 리모델링 시 우리가 예상 가능한 월 매출 한번 볼까요? 15억 투자해서 전체 리모델링 시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전체 리모델링을 했을 때 말하는 거죠. 네, 그러면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은요. 제가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했을 때 1억 1천만 원은 충분히 월 매출이 예상이 가능한 호텔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거고. 자, 우리가 이제 호텔을 취득할 때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을 취득하느냐,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을 취득하느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호텔을 취득할 때, 나는 장기 보유 목적으로 취득할 거야. 아니야. 나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호텔을 사서 단기에 수익률을 좋게 내가 조건을 만들어 놓고 단기에 내가 팔을 거야. 이렇게 계획하는 분도 계시겠죠? 이런 계획도 사전에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뭐 향후에 계획이 변경돼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호텔을 취득하기 전에 이러한 것도 반드시 결정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 리모델링을 해서 내가 본 물건처럼 단기에 보유하겠다. 단기에 보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나는 시세 차익을 봐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별표 5개. 자, 이런 것도 호텔을 취득하기 전에 사전에 반드시 분석을 마치셔야 됩니다. 자, 단기 목적을 보유하는 경우에 나는 시세 차익을 보려고 하는 케이스죠. 자, 원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가. 갑이라는 분이 본 호텔을 취득했어요. 얼마 주고 사셨죠? 네, 26억 주고 사셨습니다. 전체 리모델링 하는데 15억 소요됐죠? 네, 그러면 41억입니다. 지금 원가 계산하고 있어요. 41억. 여기에 취등록세, 그 다음에 중개보수 약 2억 잡겠습니다. 2억. 네, 그러면 원가가 43억이죠. 네, 43억.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과연 얼마에 우리가 시세 차익을 봐가지고 얼마에 이제 우리가 처분을 할 거냐, 이 부분만 남아있는 거죠. 자, 여기서 플러스 알파, 양도 차익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시세 차익이 아니에요. 양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양도 차익. 이 정도 규모면은, 자, 원가가 43억이에요. 플러스 알파를 10억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0억. 여기 10억. 10억을 보면은 여러분께서 매도가가 얼마죠? 53억이 되는 거죠? 네, 53억. 여기서 양도 차익은 양도세 세 전에 시세 차익이죠? 10억. 그죠? 네. 그래도 53억에 팔려고 중개시장에 내놨어. 자, 똑같은 조건이죠. 똑같은 조건이고 매출이 1억 1천만 원이야. 예. 그리고 객실수 42개. 15억 리모델링 했어. 그죠? 그러면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의 이 호텔을 살려고 그래요. 얼마에? 53억에 팔려고 내놨대. 53억이야. 지방에 있는 호텔이야. 조건은 동일해. 매출이 1억 1천만 원 나온대. 내가 이 을도 호텔 황제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이야. 호텔 황제 말대로 내가 검증을 해봐. 분석을 해봐. 월 매출이 정확히 맞는지, 카드 매출 얼마, 야놀자 여기 어때, 기타 웹사이트, 현금으로 들어오는 매출 얼마, 청소 직원 몇 명, 카운터 직원 몇 명,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각종 필요 경비, 세금 낸 것도 확인해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도 열람해서 봐봐. 그죠? 네. 그렇게 했는데, 진짜 매출이 1억 1천만 원 나와. 그러면 이 호텔이 호감이 가는 호텔일까요? 이 호텔을 사면 안 된다는 부정적인 호텔일까요?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도, 호텔을 좀 어느 정도, 분석을 했다.
어느 정도 내가 호텔을 살려고 조금 브리핑을 받아봤다 하시는 분들 같으면 지방인데 53억짜리 호텔이 매출이 1억 1천만 원이 나온다. 구미가 땡기는 물건입니다. 100% 구미가 땡기는 물건이에요. 53억이면은 대박입니다. 수익률이 끝장나는 호텔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자, 왜 수익률이 끝장나는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뭐 분석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지금은 여러분께서 이 호텔을 취득했을 때 기준이 여러분이야. 여러분께서 양도 차익을 새해 전후로 10억을 누리기 위한 그런 과정이니까 여기에서 말이죠. 근데 안타깝게 새해 전이야. 10억이 새해 전. 일반적으로 양도 차익이 10억이 발생되면 양도세 얼마 나옵니까? 세율이 몇 프로 구간입니까? 세율이 최고 세율이기 때문에 지방세 10%까지 포함하면 약간 45%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45%. 그럼 10억이 나오면 자 10억에서 45%면은 4억 5천이죠? 그러면 세후가 중요하니까 세후에 우리가 시세 차익을 5억 5천 본다는 거예요. 5억 5천. 5억 5천이면 뭐 적은 금액 아니죠. 5억 5천이 적은 금액이 아니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절세 효과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절세 효과. 자, 4억 5천만 원까지 세금 낼 필요 없어. 합법적이야. 합법적으로 우리가 양도세 내고 우리가 세후 차익을 내가 좀 더 보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바늘부터 잘 끼워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취득 시점이에요. 취득 시점에 어떠한 방법으로 취득을 하느냐. 첫 번째, 개인으로 취득을 하느냐, 법인으로 취득을 하느냐. 자, 결론.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거를 개인과 법인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야. 개인이든 법인이든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어떻게 취득하냐에 따라서 4억 5천만 원까지 세금을 안 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쵸? 여기에서 세금을 약 2억 5천만 원만 세금을 냈어. 그러면 양도 차익이 세후 순수익이 양도 차익이 아니죠. 세후 순수익이 7억 5천까지 된다는 겁니다. 5억 5천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 법인 같은 경우, 개인이면 개인, 법인이면 법인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개인이 취득할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게 호텔 황제가 노하우를 드리죠. 또 세법에 기인해서 또 호텔 황제가 또 세법 잘 알지 않습니까? 고객님 개인으로 취득하시게요. 그러시면 이러이러한 요건에 맞춰서 취득하셔야 됩니다. 고객님 법인으로 취득하시게요. 그러시면은 이러이러한 요건으로 맞춰서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왜? 단기 보유잖아. 그렇죠? 단기 보유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를 우리가 계산할 때 공제받을 게 많이 없습니다. 장기 보유할 때는 장특공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만 충족이 되면은 우리가 조금 절세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3년 이하,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장특공 혜택도 없어요. 절세 효과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첫 단추가 중요한 거야. 어떻게 취득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양도세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컨설팅을 제대로 받고 나서 취득을 하셔야 돼요. 응? 그렇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양도 차익, 다시 말씀드리면 시세 차익을 많이 누릴 수가 있다. 단기에 우리가 처분할 계획이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 하나 놓칠 데가 없다. 잘못 취득하면 시세 차익을 많이 봐도 거의 50%가 세금이에요. 50%가 세금이야. 그렇죠? 내가 일정하게 내 노무를 다 제공하고 내가 리스크를 안고 호텔을 샀는데 그럼 국가와 내가 공동 투자한 거야. 국가가 50% 투자하고 내가 50% 투자한 거야. 왜?
양도 차익을 50대 50으로 날아가는 효과밖에 없잖아요. 4억 5천을 내가 세금으로 다 내냈으니까. 이것 말고도 우리 세금 많이 내잖아요. 합법적인 절세 효과를 반드시 누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별표 5개. 꼭 이것까지 기억을 하시고 이것까지 감안하셔서 호텔을 취득하셔야 된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수익률이 그래도 상당히 좀 괜찮게 나오겠죠? 네, 1억 1천만 원의 매출이니까. 자, 보시면은 이제 이자 지급액이죠? 네, 이자 지급액. 최대로 레버리지를 보신다고 가정을 하시면, 자, 26억 용자 받으셔야 되겠죠? 네. 이금융 기준 약 6.5% 이렇게 예상하시고요. 1년에 1억 6천 9백만 원이네요. 1억 1천만 원 중에서 한 달에 부담해야 될 이자가 1,410만 원이네요. 1,410만 원. 자, 기대 수익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기대 수익률. 자기 자본 얼마 투자하시죠? 네, 리모델링 비용 15억 투자하시죠? 네, 15억 투자하시고 1억 1천만 원 기준으로 매달 한 달에 세후 순수익은 3,522만 원이네요. 네,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본 호텔의 기대 수익률은 28.2%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8.2%. 상당히 수익률이 높게 나오는 충남에 입지한 호텔이죠. 자, 여러분께 오늘 아주 중요한 팁을 2개나 드렸어요. 물건을 분석하는 방법. 유튜브를 보실 때 지식을 쌓아가시고 학습을 하셔야 된다. 학습. 그냥 동영상이나 보고 사진 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 전 재산을 투자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공부하셔야 된다. 그 공부는 어떻게 된다?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항목을 가지고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못한 게 좀 아쉽긴 한데요. 이 한 줄 가지고 사용 승인을 한 줄 가지고 한 30분 이상은 말씀드려야 돼요. 사실은. 그래도 여러분께 충분히 이해하실 만큼의 제가 설명은 드린 것 같아요. 자, 2번째 팁은 별표 5개짜리 팁을 드렸죠. 단기 보유 시에 우리가 보다 높은 양도 차익을 보기 위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는 그 팁을 제가 일관성 있게 또 여러분께 브리핑 드렸습니다. 본 물건에 대해서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말이죠. 호텔 황제도 탐내는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